불량한 자전거 여행. PC방에서 나오니 8시 반이었다. 학원 끝나려면 30분쯤 남았는데 그냥 집에 가기로 했다. 어차피 아무도 없는 집, 내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거실에 불이 켜져 있다. 팔짱을 낀 엄마가 나를 쏘아봤다. 너 어디서 오는 길이야? 학원? 말꼬리가 비틀려 올라갔다. 가슴이 덜컥했지만 벌써 말해버렸으니 어쩔 수 없었다. 엄마가 피식 웃더니 내 눈앞에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화면에 숫자들이 보였다. 엄마도 아빠처럼 로또 복권을 샀나? 엄마한테 물었다. 이게 뭔데? 너 결석한 날이라고 학원에서 문자 보낸 거야.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정말 궁금해서 묻는 말이 아닐 거야. 나. 학원에 가기만 하면 내가 뭘 하든 관심이 없듯. 학원에 안 가기만 하면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나쁜 짓이 될 테니까. 엄마가 손바닥으로 내 등을 철퍽 때렸다. 학원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아? 엄마가 왜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다니는데 나도 궁금했다. 엄마는 나를 학원에 보내기 위해 일을 하는 걸까? 일을 하기 위해 나를 학원에 보내는 걸까? 엄마는 내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엄마가 아는 건 절반뿐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학원에 가도 내 성적은 오르지 않을 거다. 내가 공부를 포기했듯 학원에서도 날 포기한 지 오래다. 꼬박꼬박 받는 학원비 때문에 공부를 시키는 척할 뿐. 학원 빼먹고 어디 갔느냐니까? 엄마 손이 점점 매워졌다. 참으려고 했는데 너무 아팠다. 나는 내 팔을 잡은 엄마 손을 뿌리쳤다. 중심을 잃은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신호진! 버럭 고함 소리가 들렸다. 언제 왔는지 아빠가 구두도 벗지 않고 달려 들어왔다. 너 이 자식! 눈앞에 불꽃이 튀고 귀가 멍멍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도 엄마 옆에 쓰러져 있었다. 아빠가 내 목덜미를 잡아 일으켰다.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어디서 엄마를? 호진이한테 손대지 마!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 뒷덜미를 잡은 아빠 손을 풀었다. 참견하지 마. 당신은 언제 호진이 교육시키는데 관심이나 있었어? 교육? 말 잘했다. 그렇게 교육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애 혼자 놔두고 밖으로 놔둬라? 그게 누구 때문인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엄마 아빠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둘 다 상대가 하는 말 중에 대답하고 싶은 말에만 대답했다. 엄마 아빠한테 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다 그만두자. 지긋지긋하다 정말. 누가 할 소리? 지긋지긋한 건 나야. 왼쪽 뺨이 뜨거웠다. 거울을 보니 빨간 손자국이 보였다. 아빠의 오른손이었다. 볼이 화끈거리지만 않는다면 남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얼굴을 맞은 것도 아빠한테 맞은 것도 처음이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내가 길거리에 나뒹구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밟히고 밟혀 길바닥에 까맣게 눌어붙은 껌자국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고장난 신호등이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내가 가운데 있었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엄마 아빠 사이에 몇 달 동안 한 말보다 더 많은 말이 오갔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집 안에 더 있으면 귀가 찢어지게 비명을 지를 것만 같았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갔다. 한층 한층 내려갈 때마다 자동으로 전등이 켜졌다. 아파트 주차장 가장자리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아서 우리 집 창문을 올려다 보았다.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조금씩 흘러나왔다. 엄마 아빠 목소리가 주차장까지 들렸다. 위아래층 사람들 중에 베란다에 나와서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기웃거리는 사람이 보였다. 불이 꺼진 집이 별로 없었다. 9시 반이면 잠들기에 이른 시간이다. 이맘때면 다들 수박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텐데 나는 왜 여기 나와 있어야 할까?
어디로든 가 버리고 싶은데 갈 곳이 없다. 모기가 자꾸 종아리를 물었다. 나는 종아리를 힘껏 때렸다. 때리고 또 때렸다. 이놈의 모기, 나쁜 놈, 나쁜 새끼. 때려도 잠깐뿐 종아리가 다시 간지러웠다. 침을 바르고 박박 긁어도 참을 수가 없었다. 견디다 못해 집으로 들어갔다. 소리 없이 내 방으로 가려는데 안방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싸우는 소리가 아니었다. 조용히 주고받는 말소리였다. 엄마 아빠가 화해를 한 모양이었다. 별일이었다. 나는 문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였다.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호지는 내가 키워. 누구 맘대로? 당신은 애를 아예 잡을 거잖아. 당신은 애를 아예 잡을 거야. 당신한테 가면 호진이가 당신 동생처럼 사회 부적응자가 될걸? 석기 얘기가 왜 나와? 어차피 갈라서기로 한 거 곱게 헤어지자. 내 말이 그 말이야. 헤어지자. 한국말인데 한동안 뜻이 생각나지 않았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다? 이혼은 드라마에만 나오는 것인 줄 알았다. 남의 집 이야기로만 알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았다. 물통에 검은 물감이 한 방울 떨어진 것처럼 우울한 생각이 머릿속에 자꾸 퍼져나갔다.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나는 누구랑 살게 될까? 아빠? 아빠는 회사 좀비다. 회사 말고는 보이는 게 없다. 나라고 이렇게 살고 싶은 줄 알아? 나도 꿈이 있었단 말이다. 아빠는 술을 마시면 종종 나를 붙잡고 하소연을 한다. 당장 회사를 그만둘 것처럼 큰 소리를 치기도 한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아침도 못 먹고 허겁지겁 회사로 달려가는 아빠. 아빠한테 집은 잠을 자는 곳이다.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회사에 가 있다. 엄마도 한 가지만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내 성적을 올릴까? 그러려면 나를 어떤 학원에 보내야 할까로 고민하지만 마지막엔 늘 돈이라는 벽에 부딪힌다. 나는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엄마는 학원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다. 학원에 가도 나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 엄마는 학원에서 공부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원이 생기기를 바랄 거다. 엄마랑 살면 숨이 막힌다. 지금도 버티기 힘들 만큼. 처음엔 불안했는데 차츰 화가 났다. 나도 엄연히 우리 집의 3분의 1인데 내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았다. 나도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 엄마 아빠는 나를 무시했다. 더는 이런 집에 있고 싶지 않았다.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다. 엄마 아빠가 없는 곳이면 어디라도 좋았다. 중국집에 가서 배달을 할까? 전단지 아르바이트? 신문 배달? 아무거나 좋다. 오토바이는 탈 줄 모르지만 배우면 된다. 중요한 건 집을 나가는 거다. 난 자유가 된다. 학교도 학원도 모두 안녕이다. 방바닥의 머리카락만큼도 나한테 신경 쓰지 않는 엄마 아빠를 놀라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괜찮다. 걱정하게 할 수 있다면 더 좋다. 후회하게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 학원 생각을 하자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너 학원 자꾸 빠지면 대학 못 가. 대학 못 가면 네 삼촌처럼 된단 말이야.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못 나왔으니 변변한 직업 하나 없어. 직업이 없으니 돈을 못 벌어. 돈을 못 버니 장가도 못 가. 당연히 집도 없어. 뭘 해먹고 사는지 알 수도 없어. 너 그런 사람 되고 싶어? 그런 주제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옳은 소리 하면 눈을 똑바로 뜨고 달려들지. 참 꼴해. 그렇다. 나한테는 아빠보다 12살 아래인 삼촌이 있다. 엄마는 삼촌이 팔다리가 멀쩡하면서 배짱이처럼 빈둥빈둥 인생을 낭비한다고 흉을 봤다. 한 해에 한 번 할머니 생신날 만날 때마다 아빠랑 삼촌은 서로 으르렁댔다. 주고받는 말도 매번 비슷하다. 요새 무슨 일 하냐? 재밌는 일. 얼마나 버냐? 먹고 살 만큼. 계속 그렇게 살래? 형도 계속 그렇게 살래? 아빠는 삼촌을 정신 나간 놈 취급했고 삼촌은 아빠 말을 한쪽 귀로만 듣는 것 같았다. 남들 모두 삼촌을 딱하게 생각하지만 삼촌은 혼자서 남들을 불쌍하게 여겼다.
나를 대할 때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다른 집 삼촌들은 용돈도 주고 잘 놀아주기도 한다는데 우리 삼촌은 그런 점에서는 불량품이었다. 불량 삼촌. 그런 삼촌이라면 내가 가출을 했다고 해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것 같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